네, 안녕하십니까. 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승인. 제가 승인을 예측했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 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승인 금기입니다. 네, ETF 승인 거절 시 SEC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매우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종 거절을 했고, 그럼에 따라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이제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한 게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SEC가 항소를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SEC가 거절을 할 거였으면 항소를 했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만한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소를 안 했다라는 거는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미국은 특히 이 법률적인 게 엄청 중요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미 판결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SEC에서는 그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거절할 것이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24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이제 1월 15일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의 어떤 레이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된다. 딱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는 바로 민주당 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월 15일부터 벌어지는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대통령 대선을 위한 레이스를 스타트를 끊는데 그때부터 좀 표심을 휘어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러들의 어떤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표심을 얻는 그런 어떤 걸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SEC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영향, 그리고 법률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쪽 엄청난 이슈죠.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거절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이고요. 현 SEC 의장이죠. 임기는 26년 6월까지입니다. 근데 게리 겐슬러는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20년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09년도부터 14년까지는 CFTC 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FTC는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죠.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CFTC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세이 분석대, 네, 이미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하고, 그쵸? 그래서 딱 서클이 블랙록이 투자한 이후에 전 CFTC 의장을 영임을 하면서, 네, CFTC는 또 그리고 바이낸스의 소송전에서 엄청난 벌금을 매긴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CFTC 위원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SEC 의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 MIT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의를 또 했고요. 요 강의 때 이제 알고랜드를 엄청나게 극찬을 했고, 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소를 어느 정도 한 상황이고요.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떤 좀 유리한 판결을 좀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18년도에 게리 겐슬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게 또 법원 판결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18년도에 마찬가지로 알고랜드도 극찬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매우 많은 폭락을 유도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MIT에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랜드 창시자가 MIT 명예교수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랜드를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게리 겐슬러는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요번 대선이 매우 중요하죠. 정말 미국 대선이 엄청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CFTC 위원장에다가 현 SEC 의장,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SEC 의장으로만의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위축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레이스케일가 소송전에서도 패하고 좀 많이 명예에 어찌 보면 좀 오점을 남기는 좀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스스로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조금 자기가 좀 자기 이미지에 되게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 플러스 민주당에 어떤 도움을 주는,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1월 5일, 네, 얼마 안 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기사가 떴는데요. 바로 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몸담았던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로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블랙록은 워낙 큰 회사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블랙록하고 좀 조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판결로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SEC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회사를 좀 노려서 요 두 회사가 이제 신청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정 참가 회사 AP로 참여하는 방향을 좀 검토 중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게리 겐슬러가 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한테 조금 이렇게 좀 압력을 좀 행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압력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좀 골드만삭스를 조금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회사기 때문에, 그 자기 어찌 보면 후배들이 다 지금 임원진이고 고위공직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골드만삭스 쪽에. 그래서 그쪽에 좀 힘을 실어서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좀 현물 ETF 좀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거를 좀 승인할 때 좀 골드만삭스를 좀 껴줘서 AP로 좀 껴주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AP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하려는 어떤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게리 겐슬러의 영향도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승인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요것은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일 것이다. 왜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금 ETF를 제가 예시로 설명을 했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우리는 뭐냐? 반감기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요 일시적 하락을 우리는 너무 공포나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드스팟 ETF, 네, 금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라고 좀 실제 증거를 좀 공유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좀 알고랜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밀 분석을 해서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